여러분들 노동절 잘 보내셨어요? 회사원분들은 오랜만에 하루 좀 쉬셨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트럼프처럼 10조 원 버는 방법인데, 뭐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긴 하지만 오늘 방송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 구걸하는 사람 아니니까, 뭐 절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어, 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으신 그런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꼭 한번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교육 컨텐츠를 많이 하게 됐는데, 한국 사회의 쏠림 현상, 의사, 변호사 아니면 사람도 아닌 이런, 그런 루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 이런 씨앗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게,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일반인으로 저축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 근면성실을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재산의 단위는 10억 단위인 것 같아요. 뭐 20억, 30억, 뭐 잘하면 50억. 제가 엑셀을 돌려봤어요, 다. 뻔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상속 증여를 받으면 이제 100억, 1000억 단위로 이제 갈 수 있는데, 1000억이라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이제 뭐 소비하고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레벨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십억을 모았다 그래도 이제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아파트 빚지고 사놓은 게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50대, 60대 이제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배당주 같은 거 같이 사시면은. 그래서 이제 수천억이나 조 단위를 한번 가보려면 어떨까,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궁리를 한번 해보다가, 어, 역시 창업밖에 없지 않냐. 트럼프 사례도 그렇고, 물론 이제 너 구독자 뭐 백몇십 명 되는 학고 유튜버가 무슨 뭐 수천억 조 단위를 얘기하냐, 이렇게,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지만 말고,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회사, 자기가 이제 트위터랑 이런 거에서 계정 삭제당하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차린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함으로써 10조 원을 버는 건데, 여러분들 스펙이라고 아시죠? 그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한 그런 회사인데, 먼저 이 스펙을 코스닥 혹은 나스닥에 먼저 상장을 시킵니다. 이 회사의 목적이 이제 스펙 공모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은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인수 목적 회사를 사서 바로 이제 증권시장에서 직거래될 수 있게, 바로 상장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인수 목적 회사가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수표 회사라 그래요. 블랭크 체크 컴퍼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0조 원 번 방법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스펙 IPO를 공모해가지고 1차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이프라고 요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쩐주들을 모아가지고 또 한 1조 넘게 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투자금들을 가지고 트럼프 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사가지고 나스닥에 바로 상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요 스펙의 이름이 DWH라고, 드왁이라고, 이제 뭐 증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제 핫했던 그런 주식인데, IPO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개미들도 $10를 넣으면은 한 주를 받을 수 있었고, 워런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한 4,500억 원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스펙을 먼저 상장시킨 다음에 여기서 모인 공모한 돈을 가지고 트럼프 미디어를 사서 바로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쩐주를 36명 모아가지고 10억 달러니까 한 1.3500억 원 정도, 1조 3,500억 원 정도를 조달했으니까 거의 한 1.8조 원 정도를 가지고 트럼프 주식을, 트럼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것이죠. 이 쩐주들한테는 상장 후에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한 2, 3년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DWAC라고 그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내용에서 다 가져온 거니까 저희도 공신력 있는 방송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라는 거는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라 그래서 일단 스펙은 상장돼 있으니까 Public Equity 이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주식인데 여기에 이제 뭐 사모펀드처럼 이제 소수의 쩐주들이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스펙 공모로 개미 자금을 4,500억 원, 파이프로 이제 쩐주 자금을 1조 3,500억 원 모아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을 바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 거다. 물론 이 중간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돈 버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합병 상장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트럼프가 받을 지분 배정 계획이 이미 22년 말에 나와 있었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트럼프가 65.9% 그러니까 1억 2,750만 주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창업 기업이 있고 스펙이 있으면은 스펙이 합병을 해서 바로 상장시킬 때 창업주에 대한 그 보상 차원에서 earn out shar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주한테 그 지분 그거를 이제 현금화 혹은 지분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대주주니까 애초에 이제 이거는 100% 트럼프 회사였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개미 14.9%, 쩐주 7.1%인데 트럼프가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상장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모은 그 1.8조 원은 트럼프가 그걸 다 꿀꺽한 게 아니고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합병 상장으로 1억 2,750만 주를 받았는데 지금이 어제자로 한 50불 정도 주가가 가고 있거든요. 티커가 이제 DWAC에서 DJT로 바뀌었죠. 이제 트럼프의 이름, full name, Donald J. Trump. 계산해보면 60억 달러니까 현재 환율로 따지면은 약 8조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돈을. 그 다음에 80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한두 달 전에. 그러면은 트럼프 지분 가치가 1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춤을 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더 단 댄스라 그러는데, 단이라는 게 이제 뭐 마피아의 왕초라든지 큰 형님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자기 브랜드 가치를 증권 시장에서 유동화 혹은 현금화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가 혹은 아이들이 장래에 트럼프처럼 이렇게 어떤 회사를 IPO 함으로써 결국엔 창업으로 빌리언웨어, 조 단위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볼 땐 이 방법이 아주 어렵거나 현실 세계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일종의 좀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어요.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뭐 전기전자가 됐든 트럼프처럼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가 됐든 IT 소프트웨어가 됐든 요번에는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를 제가 하나 좀 가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름이 김명석 군이라고 할게요. 김명석 군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의대 준비반도 들어가고 아주 수재여가지고 동네에서 이름난. 그랬는데 이제 수능 때 좀 삐끗해가지고 왜요? 우리가 보면은 그 수능 날에 뭐 답안지를 밀렸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는 대학을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방황하다가 대학원을 진학했다. 요즘에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공이 이제 의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분자생물학과 박사과정을 갔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박사라는 게 PhD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PhD를 Poor, Helpless, Desperate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 거지라고 보는 거죠. 그 보면 옛날에 그 심슨 만화에도 나오는데 대학원생들의 비참한 그 생활상이. 근데 이제 지도교수님을 만났는데 지도교수 함자가 이제 박자, 회자, 춘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분은 노화방지 줄기세포 연구의 권위자였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눈물 나는 박사 과정. 이제 머털도서도 보면은 머털이가 이제 그 도수를 배우기 전에 이제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를 막 5년, 10년 하죠. 근데 이제 지도교수의 이제 누덕도사님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맨날 잠만 자는 것 같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지고 사람이나 만나고 하는 일 없어 보이고, 그죠? 대학원 가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님들이 노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제 김명석 군이, 그, 박회춘 교수님이 이런 거를 좀 알아보라고 시키는 거 하다가 기똥찬 노화억제 물질 5개, 후보군을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김명석 군이 혼자 만들든 박회춘 교수랑 뭐 그 대학원의 연구실 박회춘 교수 랩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공동으로 만들지는 이제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만 어쨌든 물질 5개당 회사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5개 만들었다. 납입 잡은 거는 처음에 뭐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법인 설립은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한국이라 그러면 그냥 뭐 대행을 해도 되고, 미국이라 그러면 델라웨어 이런 데다가 서류만 보내면 이제 바로 법인 설립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임상 결과에서 물질 3개가 5개 중에 생쥐한테 역노화 효과가 분명히 보였다. 요거가 만약에 이제 박회춘 교수랑 김명석 군이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이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다면,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약품은 이제 뭐 이것도 단계가 아주 복잡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전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갑니다. 전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것처럼 생쥐나 이렇게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데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약효가 이제 보이는 것 같다. 요게 이제 전임상이고, 그 다음에 1상은 보통 이제 독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체에 큰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실제 인체에다 하는 건 아니고 요걸 보는 거고, 이상에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유인원이라든지 요런 이제 고등동물들한테 임상을 해서 약효가 실제로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3상이 이제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대, 뭐 성별, 인종, 뭐 기저질환 이런 걸로 샘플을 잘 만들어서 임상을 했을 적에, 이런 거에는 병원에 있는 분들, 뭐 의사, 간호사분들도 많이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상 요게 이제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에요. 어쨌든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생쥐한테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에서 물질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으면 임상 1상, 2상 하는 자금을 그냥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한번 좋은 물질이 의약품이 나오면은 뭐 조단위 밸류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수십억 규모를 투자 유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학 분야 교수님들이 회사 3개 이상 CEO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물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뭐 대장암이다, 이런 각자 분야가 있으니까. 근데 임상 2상에서도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보였다. 이게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이제 또 여기저기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대형 제약사의 인수합병이나 증권시장의 상장, 혹은 이미 제약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화이자나 노바티스 이런 미국, 유럽 대형 제약사의 기술 수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수천억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명석 군하고 박회춘 교수가 뭐 수액으로 주사 한 대 맞으면은 노화가 한 10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상까지 성공했다 그러면은, 야 우리 화이자에 팔자. 그럴 경우에 이제 50억 달러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6.5점은. 아니면은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거, 제가 저번에 바이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백혈병 치료제 같은 거 뭐 수액 한 팩에 40억 한다 그랬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제라도 돈을 엄청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인데 0.1%면은 35만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35만 명한테 아주 효과가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이 약값이 뭐 보험사나 이런 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약값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1년 매출이 3,50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주가 계산할 때 이익 곱하기 한 해의 이익 곱하기 20 그거를 PER이라 그러죠. 이렇게 20을 곱해주는데 3,500억에 20을 곱하면 7조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딱 지금 한 50에서 한 70억 달러 정도 되는 이런 정도 인수합병이 매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조 원이 되는 거죠. 혹은 뭐 이제 우리는 뭐 기술을 대형 제약사한테 팔지 않고 내가 끝까지 기업을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IPO까지 가시는 거고, 뭐 공모가 40불에 1억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40억 달러니까 요것도 이제 5.2조 원 현재 환율로 이제 요런 루트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김명석 군과 박회춘 교수님의 이 가상 시나리오가 매우 단순화한 얘기긴 합니다. 여기 이제 특허, 법무, 뭐, 특히 이제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보드라고, 뭐, 되게 유명한 명문대 교수님들이 이제 자문단으로 들어와서 아주 뭐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주 좋은 물질을 이제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해서 이건 아주 좋은 거다, 이런 뭐 입증하고 홍보 이런데 비용이 또 몇십억, 몇백억 들 수도 있어요. 크게 IPO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에. 근데 이것도 본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전임상 후에 생주에서 효과가 나왔을 때 바로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진짜 물질이 좋으면은 이게 연구개발이라는 게 뭐 10년 넘게 걸리는 건데 그 안에 뭐 내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연구에 대한 의욕이나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상 후에 매각할 수도 있고 2상 후에 매각할 수도 있고 효과만 확실히, 그 다음에 특허 보호를 잘 하고 어쨌든 뭐 많은 과정을 잘 하면은 임상의 매 단계마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엑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억, 200억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고캠 바이오가 이상에 성공해가지고 얀센, 그 백신도 만들었던 회사죠. 얀센에다가 ADC니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여기에 2.2조의 기술 수출, 이걸 해냈죠. 요즘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한 최근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기사가 23년 12월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미국 유학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면은 다 유한 책임 회사로 만들어 놓고 대표이사를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해버리는 이제 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은 정말 유한 책임 원리에 따라요. 이 아이디어, 이 창업주를 보고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뭐 집에 노란 딱지 붙이고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최소 납입 자본을 좀 마련한 이후 혹은 뭐 엔젤 투자자를 좀 유치한 이후에는 모두 벤처 캐피탈의 투자 자금으로 뭐 CEO 월급, 뭐 운영비, 뭐 임상에 필요한 비용 이런 거를 다 소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안 돼도 비상장 주식 매각 혹은 청산이 되게 용이해요. 미국이 벤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전문가들도 많고 오히려 실패한 것이 좋은 경력이 되기도 해요. 진짜 기똥찬 물질 뭐 기술이었는데 저 양반은 정말 추진력이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창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 벤처 창업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인데 초등학교 4학년 의대 입시반이 생겼다고 해요. 이게 23년 2월 기사니까 아마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다 선행학습을 하고 뭘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다 똑같은 길로. 여러분들 뭐 대학병원 의사하고 뭐 개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테헤란로에 뭐 500억, 1000억 빌딩 살 수 있어요? 평생 뭐 처방전 쓰거나 이제 뭐 레이저 칙칙하거나 이제 신사동에서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성형수술 하거나 이제 맨날, 그래봐야 캐파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고정적인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리콘밸리 방식, 창업, 수천억, 수조 원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있다. 우리 뭐 가족들의 자금을 다 리스키하게 갖다 꼬라박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 제가 기회가 되면은, 미국의 벤처 창업, 여러 기업들의 스토리와 일반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긴 시간 어려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